네, 미증시 하락 영향을 받아서 다시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두 시장 모두 조정세인데요. 새로운 또 조정 구간에서의 전략들 가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반등이 좀 이 생각한 것만큼 기대치에 못 가고 다시 좀 조정의 빌미들을 얻어서 흔들리는 국면입니다. 당장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실적 부진 셀트리온에다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상당히 눌려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이제 길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올해 2018년 상반기랑 내년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모멘텀도 있었고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수 있었다면 내년 상반기는 이제 그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임상 실험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종목별로 제대로 된 약이 나왔는지를 판별하는 어떻게 보면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랑 내년은 좀 더 상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톡스라든가 임플란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매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앞으로도 실적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에 대한 호황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 가시성이 좀 높은 종목들별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저희는 제약업종 최선호주로 대웅제약이랑 차선호주로 한미약품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 좀 살아있고, 셀트리온도 이제 워낙 그동안 이익을 잘 내다가 지금은 이제 경쟁 구간에 들어가니까 약간 내리고 이런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증선이 이제 좀,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어제는 이제 함께 밀려 내려간 국면인데, 일부 IT라든지 혹은 뭐 중소형 게임즈 콘텐츠 이런 쪽은 좀 반등에 나서기도 하는데 코스닥 쪽에서 좀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네,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좀 박스권에 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수급 자체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의 움직임을 따라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가파르게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기관들이 어디를 사느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게 2019년 전망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투자 아이디어 테마가 뭐냐면 5G 콘텐츠 2차 전지 게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들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부분 그리고 실적 가식성이 있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섹터들을 기관들이 대부분 담을 거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앞으로 수급 모멘텀이나 이익 모멘텀이 좀 높은 테마는 5G 콘텐츠 2차 전지 게임 이런 쪽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업종 테마를 저희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뭐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게임 그리고 5G, IT 중형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019년까지 계속 갈 수 있는 테마인 것 같고요. 특히 5G 같은 경우는 와이어리스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코드리스 기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분명한 이익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SK텔레콤을 최선호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수급상에서 제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변화가 외국인들의 흐름들인데요. 뭐 아직까지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10월에 엄청난 매도에 의해서 11월에는 이제 매수세로 좀 돌아선 상황들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에서 특징이랄까요? 기댈 만한 쪽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사실 외국인 자금이 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려면요. 대외 변수들이 좀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셨듯이 3% 가까이 나스닥은 급락을 했고요. S&P나 다우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미국 주식시장이 안정화를 찾은 국면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외 변수들이 좀 안정화를 찾으려면 결국에는 1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날지, 그리고 12월 FOMC 회의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의 가속화 국면을 지속을 할지 여부, 이 두 가지의 큰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 잠겨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 자금이 가파르게 유입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좀 수급이 비어있던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자금 유입 정도로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의 자금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5G라든가 아니면 게임주 이런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고 있는데 실적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을 좀 단기적으로 떨어버린 종목도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이제 4분기를 또 봐야 될 것도 같고요. 실적 시즌 마무리에 따른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휠라코리아도 그렇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넥슨 게임주라든가, 아니면 지주사, 한진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지수가 불안정할 때는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코스피 실적을 봤을 때 일단 3분기는 컨센서스를 하회했던 기업이 상회했던 기업보다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4분기라든가 내년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전체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좀 부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종목별 대응이 쉽지 않고요. 조금 더 2019년에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엔터주 내에서 스튜디오 드래건, 그리고 게임주 내에서 펄어비스, 그리고 통신주 내에서 SK텔레콤, 그리고 반도체나 IT 쪽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전망치 이 가시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주나 이제 경기주보다는 조금 그보다는 가벼운 좀 엔터주라든지요, 말씀하신 엔터게임이라든지 방어주, 통신주, 앞서 이제 2차 전지, 일부 성장주 이런 쪽으로 좀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들을요. 자,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이번 주엔 또 변수들이 또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봐야 될 핵심 변수들 마지막으로 봐주세요. 네, 아무래도 내일이면 중국 경제 지표들, 주요 핵심 지표들 나오고요. 또 목요일 날은 미국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물가가 만약에 과도하게 좀 상승한다고 한다면은 또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롬 파웰의 연설, 그리고 멕시코라든가 필리핀 이런 신흥국들의 금리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은 작은 호재에도 반등을 하고 작은 악재에도 하락을 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 변수에 너무 많이 움직이는 시장에 동요되지 않고 실적이라든가 테마별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목별 선별을 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는 2%, 코스닥은 2.5%. 앞서 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초반에 들 밀리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지만 안도감을 가질 일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역시나 또 조금 더 시간이 가면서 밀려가는 형국이어서요. 예, 중국 증시 개장 상황도 끝까지 오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인데요. 대응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